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죠? 몇 페이지 할 차례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천동까지 했고요. 염정 할 차례네요. 6페이지네요, 6페이지. 네, 펴보세요. 자, 6페이지 보시면, 자, 염정부터 시작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간신들이 주왕의 폭정을 조장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비중이었다. 그가 죽은 뒤에 염정성에 있게 하고 왜곡을 관장하게 했다. 비중이 충신들을 무고하게 죽게 한 것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정은 집착이 강한 별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때 나오겠지만 염정의 대표적인 글자는 가둘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집착, 가두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다. 그래서 일단 염정하면 일단 집착이라는 이미지를 갖다 먼저 딱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자미도수 정성에서 14개 정성 중에서 가장 도화성이 강한 별이 바로 탐낭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도화가 바로 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도화는 탐낭, 차도화는 염정,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염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 조직에서 거의 최고의 자리까지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정한테는 귀적인 의미까지 동시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사주에서도, 여러분 사주 공부하시면, 관이나 살이, 과도하거나 형이 걸리거나 이래 문제가 생기면,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통변하는 거리가 뭡니까? 관살이 형하고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변거리는 관제 아닙니까? 관제, 그죠? 그래서 일단 관제를 갖다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염정 같은 경우, 그래서 관록을 의미하는 별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자미도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기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성과 함께 화기가 붙어져 있으면, 관제 구설이라는 그런 통변을 갖다가 일단 1순위로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염정입니다. 염정. 왜? 일단 기본적으로 염정이라는 것은 아까 차도화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성격상으로는 집착, 가두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관록적인 면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관록이라는 것은 그래서 좋게 관록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제로 이제 제도권으로 나아가서 내가 권위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내 얼굴이 선한 어떤 형상이 되지만 나쁘게 관과 연관돼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문제가 되게 이렇게 되는 것을 갖다 우리는 관제라고 그러죠. 작게는 구설이라고 하고 안 좋은 일로 관공서 경찰서 가야 될 그런 일을 갖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정을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천부는 주왕의 정부인은 현숙관 강황후였다. 강황후는 광황후의 본래 고향은 물산이 풍부한 지방이었는데 황후가 된 뒤 그녀는 자비로움으로 사람들을 갖다 대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후에 그의 영혼을 천부성에 영주케 하고 제부와 자비를 관장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부. 그래서 이 사람이 살던 어떤 그런 지방이 아주 이렇게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로웠던 어떤 그런 장소에서 생활하였다. 그래서 제부라는 의미를 갖다가 첫 번째로 끄집어내고요. 두 번째로는 그만큼 조금 후중한,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넉넉하고 넓은 이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부라는 이미지는 그냥 바로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자비라는 이미지 때문에 나중에 아주 중요한 천부의 단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천부 같은 경우는 살성에 대한 저항 능력이 일단 강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A라는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사장이나 위에 선에서 조금만 더 일을 갖다가 딱 시키고 하면 막 투덜투덜대면서 일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냥 살짝 몰래 도망가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투덜투덜해요. 그런데 천부 같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주변의 스트레서, 니 왜 이랬나 하면서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그 과도한 업무를 갖다 지시할 때 이때도 그냥 말 없이 그 일을 갖다 수행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미두수 그 명반 내에서도요, 살성이라는 것과 길성이라는 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살성은 나쁜 거고 길성은 좋은 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만 어떤 그런 그 작용력의 상태가 다르다 이렇게 이미지화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살성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놓고 본다면 선생님의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매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한테 좀 약간 스트레스, 결국 그 스트레스는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작용력으로 본다면 약간 조금 고통을 수반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천부라는 에너지는 그 살성에 대한 어떤 저항력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살성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살성을 보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본다면 천부가 살성을 맞았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예민한 천기나 천상이나 이런 그 별들이 살성을 맞았을 때하고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길흉을 나중에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구분을 갖다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흉이라 하더라도 그 흉의 정도의 차이를 구분해야 돼요. 나중에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러면 똑같이 살성을 받지만 천부가 살성을 본 상황하고 천상이나 천기가 살성을 본 상황하고 그 정도의 차이를 봤을 때 천부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상황적으로 자비, 후중함이 있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참고적으로 하나만 할게요. 재부, 돈을 의미하는 게 우리 앞에 공부한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몇 개 공부 안 했잖아요. 자미, 그 다음에 천기, 태양, 무곡, 천동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별들 중에 한마디로 재물을 의미하는 별이 뭐가 있었습니까? 무곡.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올 태음이라는 별이 어떤 재물적인 의미를 갖다가 의미한다. 그래서 천부, 태음, 무곡이 재물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더라. 그런데 천부는요, 재물, 또 한 가지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 뒤에 나올 태음은요, 똑같이 재물을 의미하면서 부동산을 갖다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건물에 좀 더 포커스를 갖다 둬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천부는 땅이고 태음은 건물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뉘앙스상 왜? 천부는 좀 더 정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좀 더 후중하고 쭉 깔아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태음은요 좀 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교한다면 부동산에서 땅과 건물로 그렇게 비유를 갖다가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다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천부는 무조건 땅, 태음은 무조건 건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유추를 갖다 해 나가는데 굳이 부동산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천부는 좀 후중하고 안정적인 의미가 강하니까 부동산의 의미가 조금 더 있다. 요 정도로 일단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뭡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 좀 더 넓게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조금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태음이 땅이라고. 태양을 땅. 네. 아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지 싶은데. 내가 아니면 그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거는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동산의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은요. 천부와 태음입니다. 천부와 태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양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적인 의미는 여기서는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넣어두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태음으로 넘어갈게요. 태음은 주왕 밑에서 황비호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의 아내 가부인은 매우 젊고 아름다웠는데 주왕이 범하려 하자 자살해버렸다.
죽은 뒤 그의 영혼을 태음성에 머물게 하고 청결과 주택을 관장하겠다. 이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에 건물을 갖다 지금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청결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태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위에 그 스토리상으로는 어떤 굉장히 조금 정갈하고 조금 이렇게 더티한 조금 지저분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릴 정도로 약간 결백한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거를 갖다가 끄집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음하면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조금 나쁘게 발현되었을 때는 지나치게 결백정 이런 이미지를 갖다 좀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인류에게 예술적 영감과 낭만을 주고 온화함과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어머니 같은 달에 가부인이 머무는 것을 보면 태음이 신미적이고 예술적인 것을 좋아하며 모성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또 두 가지 꺼냈네요. 어머니라는 뉘앙스를 갖다 꺼냈어요. 그래서 꼭 어머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해석하면요. 여자 육친, 자, 어머니, 심지어는 실제로 할머니까지도 유추해요. 근데 일단 그건 너무 멀고요. 첫 번째 가장 강한 것은 어머니고요. 두 번째로는 여자 형제, 그리고 딸까지도 의미하는데 일단은 딸은 조금 후순입니다. 그래서 태음이라는 것은 자미두수 내에서 주성이 4개가 있는데요. 자미, 천부, 그 다음에 태양, 태음이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태양은 낮에 태어난 사람, 태음은 밤에 태어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일단은 좀 더 넓게 봐가지고 태양, 태음 자체를 갖다 주성 개념으로 조금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성이라는 이미지는 뭡니까? 내가 이끌어가고 보호하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요. 내가 오히려 따라가고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음이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추종하고 바라보는 뉘앙스니까 어머니의 뉘앙스로 조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미가 리드를 하고 최고의 대장들이 아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미두수 명반 내에서는 가장 대장별입니다. 그 중에서 또 대장을 꼽으라면 자미입니다. 근데 그 자미만 그 역할을 갖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장의 어떤 그런 준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천부, 태양, 태음이 그 역할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대리 수행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서열상으로는 자미 밑에 있으면서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리더 역할을 갖다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주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각 장관을 갖다 두고 그 밑에 또 하부에 또 직원들을 갖다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 대장은 대통령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만 그 하부에서 한마디로 옛날로 치면 제사. 그래서 정성 어떤 그 레벨에 있는 그러한 별들이 금방 말씀드린 나머지 3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될 것 같아요. 자미, 태양, 태음은 좀 귀하다, 귀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천부 같은 경우는 귀가 안 적혀 있네요. 예, 그래서 귀한 의미로. 예, 천부도 일단은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방 질문 잘 하셨는데요. 일단은 귀의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 별들이 한번 제가 쭉 한번 언급하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일단은 자미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엔 천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주성이라고 이야기한 태양, 태음. 요 별은요, 주성이기 때문에 일단 귀적인 의미. 그래서 어떤 관록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동시에 기본 베이직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갖다 할게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천부도 귀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 중요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태음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네요. 그래서 어머니, 여자 육친 중에 어머니의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술적인 의미. 그러면 태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움, 감성, 그래서 풍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했을 때 금방 이야기한 약간 꼭 예술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 좀 두리뭉실하게 넓게 이야기했을 때는 감성을 갖다가 주관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자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그 자미두수 내에서는 궁이 12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부모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궁도 엄마, 아버지를 갖다,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궁을 한다면 또 그 형제궁과 부모궁을 해가지고 부모궁은 아버지를 갖다 보고요. 형제궁에서는 어머니를 갖다 또 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 궁을 갖다가 두 궁을 갖다 보면서 동시에 태음의 향배를 동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궁이 안 좋으면서, 그래서 형제궁이나 부모궁이 안 좋으면서, 특히 형제궁이 어머니궁이니까 형제궁이 안 좋으면서 태음에 문제가 지금 생겨 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의 문제, 흉사를 갖다가 한번 통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술적인 성향,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실제로 자미두수 내에서 보면 나중에 도화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화의 별이라는 어떤 B급성, C급성이 있는데, 이런 별들이 개입됐을 때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 이렇게 저라는 이러한 사람의 내부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게 있을 거고, 뭐 음악을 좋아하는 게 있을 거고, 공부를 좋아하는 거, 아니면 그냥 엄주과무하고 그냥 노는 걸 갖다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중에 물론 우선순위와 후순위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잠재력 중에서 어떤 게 끄집어내실지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 잠재되어 있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발현되는 것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예를 들어서 태음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 여기에 만약에 주변에 도화성들이 만약에 포진되어 있다면 그 예술성, 감성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마련이단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맨 밑에 이야기는 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이야기할게요. 그럼 태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감성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주변에 감성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도화성인데, 그 도화성,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망성도 많이 관여를 해요. 실제로. 그러면 어쨌든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에너지들이 주변에 존재하게 되면 태음의 그런 감성적인 면이 쫙 이렇게 올라와서 딱 발현되게 되고요. 금방 이야기한 귀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귀한, 관록적인 의미를 갖다가 강조하는 별들이 포진된다면 당연히 얘의 귀적인 의미가 쫙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그 귀적인 의미는 대표적으로는요, 태양하고 같이 존재할 때 그런 의미가 커집니다. 그래서 태음이 다른 별하고 있을 때는 귀적인 의미로 발현될 가능성이 많이 현저하게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태양하고 어우러질 때 이때 비로소 귀적인 의미가 조금 더 증폭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갖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크게 봐가지고 여러분들 포인트를요, 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귀를 주로 포인트로 하는 별인지, 아니면 불을 주로 포인트로 하는 별인지, 아니면 어떤 기술, 과성, 과적인 요소를 갖다 좀 더 포인트로 하는 별인지 해놔놓고 그 기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세 부류 안에 지금 다 들어가요. 그럼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 나중에 이 귀와 부, 그리고 이 과적인 어떤 그 재능, 기술적인 측면을 갖다 포인트로 두면 선호하는 B급성들이 달라요. 선호하는 B급성들이.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사주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격이 짜졌다. 성격이 되었다. 그러면 그릇이 한마디로 단단하게 짜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운에서 보더라도 이 운세가 지금 좋다, 안 좋다를 판별할 때 격이 짜진 상태의 운세 라면은 좋다라고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 되는 그 어떤 그런 요건을 여기 자미두수의, 별들의, 각각의 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태음이 귀적인 측면으로서 만약에 어떤 그런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보피를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돼요. 그건 귀를 주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피를 봤다면 이건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상당히 높아졌네? 라고 일단 접근에 들어간다고요.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탐랑 넘어갈게요.
자, 9번째 탐낭 7페이지입니다. 달기는 본래 구천헌녀의 수하인 호리랑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인데 언나라를 멸망시킬 목적으로 언나라 제후의 딸로 태어났다. 달기의 미색에 빠져버린 주왕은 점점 폭군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달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한마디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언주왕한테 살짝 접근을 갖다 한 것이죠. 자, 사후에 그의 영혼을 불러들여 탐난성에 영주케 하고 욕망을 관장하게 했다. 자, 욕망, 욕심. 그래서 욕망, 욕심하니까 앞에 염정이라는 게 생각이 나네요. 그죠? 예. 근데 염정하고 탐낭하고 약간 조금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일단은 탐낭은요, 도화적인, 그리고 욕심이 도화적인 어떤 이미지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가지고 이미지화 일단은 하시고요. 염정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관록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뉘앙스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탐낭은 변화를 잘하고 탤런트 같은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사교적인 별이기도 하면서 질투심이 강하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탐낭이 변화를 잘한다. 자, 변화에 아주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잘한다. 이거는 좋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주변의 상황에 잘 적응한다. 아주 주변의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한다. 이런 걸로 되겠죠. 그래서 눈치가 빠르고 거기에 잘 적응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되겠지만, 안 좋게 표현하면 변덕이 심하고 실정을 잘 내고 마음을 해딱 바꾸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도 접근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창문곡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탐창탄곡이라 해가지고 싹싹 뒤집혀지는, 그래서 상황이 막 반전되어 버리는, 이렇게 한 가지 직업을 계속 못하고, 그리고 인연으로도 한 사람을 계속 지속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끝내버리고 엎어버리고, 그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고, 이런 뉘앙스로도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좋게 발현됐을 때는 그런 탤런트적인 그런 면, 예술적 재능을 갖다 이야기하지만, 안 좋게 발현되면 그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술적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면 재능은 재능인데 예술적 재능에 지금 포인트를 뒀어요. 그렇다고 탐낭이라고 해가 무조건 예술적 재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역학에서는 말 그대로 바뀔 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고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1+1은 2다라는 그런 공식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큰 거, 그럴 경향성이 큰 거,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재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앞에서 어떤 별이 딱 떠오릅니까? 재능, 재주. 어떤 별이 떠오릅니까? 한번 그 앞에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래 봐가지고 어떤 별이 금방 이야기한 재능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가장 강할까요? 자, 정답 말씀드릴게요. 청기입니다. 청기. 그죠? 청기도 재능, 재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로는 전설에서 이야기했던 강태공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전략, 지혜, 이런 의미지만, 그래서 격이 높아지면 머리서는 어떤 재주가 되고요. 격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청기는 손과 발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손과 발을 쓰는 재주,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탐낭에서도 재능, 재주, 예술적 재능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미지로는 일단 출발 자체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탐낭은 약간 조금 화려하고 예술적인 어떤 그런 재주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청기는 조금 담백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계 깎는 거, 컴퓨터 수리하는 거, 이런 뉘앙스의 담백한 어떤 그런 재주를 이야기하고, 탐낭은 약간 조금 화려한 재주, 그래서 대중 앞에 쓰고 하는 어떤 도화적인 뉘앙스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로 일단 이미지를 갖다 조금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사교적인 별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질투심이 강하다. 자, 욕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질투심이 강한 건 틀림이 없는 것이고요. 사교적인 별이다. 그래서
예술적이면서 연예인틱한 도화적인 면, 그러니까 도화라는 에너지를요, 사람들은 이성적인 측면으로만 먼저 딱 이렇게 기억을 갖다가 이미지를 떠올리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화가 고급의 도화로 드러났을 때는 굉장히 품격이 높고 아주 고상하고 고급스러움을 갖다 대표하는 게 그 도화입니다. 그래서 도화라는 걸 갖다가 저급하고 성적인 면으로만 이미지화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도화 중에서 또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마디로 사교성입니다. 좀 부드럽고 융화하는 에너지, 잘 웃고 주변 사람들과 부드럽게 이렇게 친화하는 에너지. 그래서 사교성이 또 대표적인 어떤 그런 탐낭의 어떤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달기는 원래 청계 사람이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으며 신선수를 좋아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혀 생뚱맞게 다른 이야기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탐낭의 도화적인 또 사교성, 재능, 약간 조금 활달하고 좀 사람들 만나면서 화려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이야기했는데 금방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호기심 이야기하면서 신선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조금 그 종교, 철학과 같은 그런 약간 상반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원래는 청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어떤 연예인적인 어떤 그런 도화적인 어떤 그런 기질하고 어떤 탈속적이고 이런 어떤 신선술의 이미지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약간 사이드적인 어떤 에너지로 일단은 구분을 갖다 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극단적이지만 좀 상반된 듯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반대되는 어떤 에너지로 둘 다 발현이 가능하다. 요것만 하나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될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들어두세요. 탐낭이요, 주변에 도화를 두게 되면요, 도화를 발현시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의 잠재에 있는 도화를 갖다 끄집어내게 된다고.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운동도 좋아하고 어떤 문학적인 어떤 재능도 있는데 우리 집이 교육자 집안이야. 그러면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는 나의 어떤 그런 그 문학적인 어떤 재능, 이게 물론 운동도 좋아하지만 그게 우선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요. 내 어떤 부모가 만약에 그 축구 선수였다, 운동하는 어떤 집안이었다. 그럼 나의 어떤 그런 운동하는 어떤 그런 신경이 한마디로 더 발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탐낭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도화가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면 도화를 끄집어내게 되고요. 공망이, 자, 자미두수에서도 공망이라는 어떤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이 표준되게 되면 그 내재되어 있는 공망의 에너지를 갖다, 탈속적인 에너지를 갖다 끄집어내게 돼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결국 끄집어내어진 그 부분을 갖다가 통변을 갖다 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신명궁에서 탐낭과 파군이 있으면 남자는 마시기 좋아하고 여자는 좋아하고 도박으로 방탕하며 여자는 중매도 없이 혼자 시집가고 엄난하게 사통하며 가비 오면 애인을 따라 떠돌아다니고 무거우면 창기론을 한다. 완전히 극단적인 표현을 갖다 썼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표현은 조금 지나친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무슨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냐면 신명궁. 자, 자미두수에서는 뭡니까? 명궁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고요. 신궁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몸신자의 신궁. 신궁은 일정된 궁에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신궁이 존재하는데 신궁이 명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법 크다. 그래서 그 명궁과 신궁에 파궁과 탐낭이 한마디로 연계돼서 이렇게 조금 유기적인 관계를 크게 맺게 되면 왜? 명궁과 신궁은 원천적으로 그 명반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 크게 맺어요. 물론 그 12궁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궁과 신궁이라는 유기적 관계가 크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궁에 비해서 좀 더 크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궁과 탐낭이 명신궁으로 나눠져가 있으면 어차피 파궁과 탐낭은요, 결국 그 자미두수 명반 내에서는 실제로 동궁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삼방에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명신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그만큼
소위 말하는 옛날 어른들의 어떤 말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조금 요거 경망스럽고 좀 천박하다. 그래서 근데 엄밀히 따져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이렇게 좀 액티브하고 에너지가 많이 담겨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커요. 여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커리어 우먼으로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물론 길성들이 포진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탐낭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탐낭이 가지고 있는 도화적인 색채,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신선수를 좋아하고 호기심, 탈속적인 어떤 그런 색채, 요 두 가지가 상반되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도화로 발현될 수도 아니면 그 탈속적인 어떤 뉘앙스로도 발현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 두 가지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검은.